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6.3 조기 대선을 향한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부산 민주당은 이른 아침부터 본격적인 거리 유세에 돌입한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 교체 내홍 여파 속에 현역 의원 대다수가 불참하며 힘 빠진 출범식을 치렀습니다. 제3지대의 이준석 후보는 하루 앞서 부산을 찾아 정책 차별화를 시도하며 존재감을 부각시켰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부산 민주당은 이른 아침부터 서면 교차로에서 5톤 유세차 출정식을 열고 기세 좋게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등 당내 핵심 인사들이 총 출동한 가운데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유치 등 지역 맞춤 공약을 강조하며 민심에 다가섰습니다.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입니다. 그 바람에 안 해도 될 대통령 선거 지금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대선이 그러면 어떤 대선입니까? 계엄 내란을 지지한 세력을 뽑아주는 선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민주 헌정을 수호하고자 하는 그 세력에게 투표해주는 선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골목골목 경청 유세단을 통해 대규모 유세보다는 생활 밀착형 현장 소통에 주력한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슷한 시각 남천동 시당 회의실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지만 17명 국회의원 중 4명만 참석해 반쪽 출범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의는 시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의미로 절을 하며 시작됐고 참석자들은 연설마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진정성을 호소했습니다. 정동만 부산시당 위원장 직무 대행입니다. 정말 저희 당이 많은 내용을 겪고 또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22일 간의 선거운동 전투에서 마지막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투혼만이 지금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지역개발 공약으로 전열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육선 조경태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의 불참 속에 원팀 구성에는 아직 갈 길이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하루 앞서 어제 부산을 찾아 가장 먼저 선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후보는 해수부 기능 통합이라는 정반대의 공약을 내세우며 이재명 후보와 정책적으로 선을 긋고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0%라고 선을 그으며 독자 노선을 부각했습니다. 첫날부터 현장에 뚜렷한 온도차를 보인 새 후보 진영의 전략이 부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산과 불경 지역을 겨냥한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산을 글로벌 문화도시로 키우겠다며 K 콘텐츠 산업과 AI 기반 인프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오시리아, 울산 등을 잇는 불경 광역급행철도, 즉 GTX를 구축해 부산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들을 부산 산업단지로 유치하는 리쇼어링 정책과 법인세 자치권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가운데 생계형 범죄인 소액절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부산 동래구 일대 무인 점포를 돌며 31차례에 걸쳐 50만 원 상당의 음식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의 범행 이유는 다름 아닌 생계곤란.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아 갑작스럽게 실직한 A씨는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이 사례와 같은 부산 지역 소액절도 범죄는 2018년 이후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10만 원 이하 소액절도는 2018년 3,100여 건에서 2022년 6,900여 건으로 폭증한 뒤 2023년 700여 건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소액절도 범죄 증가는 경기 악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소액절도 증가의 기점이 된 2018년은 취업자 수와 수출액 등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해였고 건수가 폭증하기 시작한 2022년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외환위기 사태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불황형 범죄의 가해자는 주로 서민층이지만 피해자 역시 주로 편의점이나 동네 마트 등을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범죄 피해로 이중고를 겪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복지 서비스를 더 정교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동의대 경찰행정학부 최종술 교수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범죄인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경찰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물론 생계형 범죄가 아닌 상습 절도 범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는 기조 역시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인력과 기술, 자본의 한계로 급격히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제조업 대부활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부산형 앵커기업, 즉 선도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 실제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혜경 기자입니다. 1970년대에는 국내 제조업의 약 30%가 부산에 집적해 있을 정도로 부산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고도화하고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실패했고 여전히 대기업의 하청 위주로 낙수 효과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다 제조업 기피로 청년층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내부적 문제와 탄소세 도입, 중국 제조업의 공격으로 부산 지역 제조업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부산 제조업의 대부흥을 위해 부산시가 부산형 앵커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영세 중소기업 위주로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닌 중견기업이 다른 기업을 이끌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부산 테크노파크 관계자입니다. 큰 기업 위주로 앵커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키우는 게 되다 보니까 지원받는 기업 하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이 다른 기업을 다시 끌어주는 연계가 되는 2027년까지 117억 원을 투입해 17개 부산의 대표급 제조기업을 키운다는 목표입니다. 25년 기업 지원 노하우가 있는 부산 테크노파크가 해외 전문가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지역 제조업이 디지털과 AI, 친환경 전환을 할 수 있게 컨설팅과 지원에 나섭니다. 지, 산, 학연 지원을 결합한 이 프로젝트로 매출 1조 원대 성장을 이루는 지역 중견기업을 얼마나 육성할 수 있을지 또 내실 있게 운영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4.2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손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3월 16일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정승윤 후보와 대담하는 형태의 영상을 촬영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지난달 초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손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압수수색 내용을 바탕으로 손 목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21.7도, 습도는 36%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CBS